식사하실 때 씹는 이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젊을 때는 괜찮지, 이가 갑자기 시려요, 씹을 때 시큰거려요, 중년 이상 돼서 고생하십니다. 근데 그게 붙은 채로 계속 있어요. 그러면 그냥 콜라 1시간 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치아 건강엔 최악의 적이 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치과 의사가 봤을 때 이 습관들은 치아를 진짜 약하게 만든다 하는 것들 한 5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요새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치과의사로서 환자분들 보면서 아, 이건 왜 이랬을까 하고 이렇게 환자분한테 여쭤보면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 라는 답변을 받죠. 그런 답변을 받을 때 이제 느끼는 거죠. 저도 이런 게 안 좋구나 라고 느끼는 건데,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운동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요새 운동이라면 가볍게 뛰는 정도가 아니라 무게를 든다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힘이 들어가잖아요. 식사하실 때 씹는 이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잘 모르죠. 마이크 타이슨이 귀도 뜯고 이러잖아요. 이게 사실 거짓말이 아닌 게, 씹는 힘은 대략 어금니 기준으로 했을 때 75kg 중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75kg의 사람이 서 있는 무게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거든요. 너무 강한 힘이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꾹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힘이 어금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루에 막 1시간씩 계속 운동을 하고 이러면 이게 부담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젊을 때는 괜찮지, 버릇이 돼서 계속 진행이 되면 한 40대 초중반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분명 신호가 옵니다. 이가 갑자기 시려요, 씹을 때 시큰거려요. 그래서 보면 이에 금이 갔거나 아니면 마모도가 굉장히 심해서 씹는 곳이 잘 씹으라고 볼록볼록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가 그냥 평지예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마치 밤새도록 일을 매일 간 사람처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시려면 마우스피스를 하세요. 보호구를 하나 딱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하시면 그나마 덜하죠. 물론 치주적으로는 안 좋은 힘이 어쩔 수 없이 피스를 해도 가해지기 때문에 부담이 되겠지만, 최소한 이가 갈리는 걸 막을 수가 있고 가해지는 힘 또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하실 때 마우스피스는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생얼음 씹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냥 녹여 드세요. 왜 얼음을 씹어 드세요? 씹어 드시면 이것도 상당히 안 좋은 힘이거든요. 오돌뼈 좋아하시는 분들, 딱딱한 거 좋아하는 분들, 그런 거 굉장히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면은 곱창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질기잖아요. 계속 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딱딱한 거가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질긴 거, 이게 더 안 좋아요. 왜냐면 딱딱한 거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 부시면 부셔지죠. 근데 질긴 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가 힘을 받을 때 이런 세로 힘을 제일 잘 버티고 이런 힘을 제일 못 버텨요. 당연히 이 뿌리가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힘을 제일 잘 버티죠. 근데 질긴 거 씹을 때 어떻게든 씹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식습관에서 얼음을 계속 씹어 먹는다던가, 생 누룽지 같은 거, 딱딱한 거, 그런 거 녹여 먹지 않으시고 막 씹어 드시는 거 좋아하신다던가, 곱창류 이런 질긴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피하세요. 줄이세요. 최소한 그러셔야지, 안 그러면 중년 이상 돼서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더 또 추가하자면, 이에 식사를 하시고 뭐가 꼈다, 그럼 이걸 빼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빼시나요? 많은 방법으로 빼고 계시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게 뭘까 했을 때 이쑤시개가 제일 안 좋습니다. 나무로 생긴 것도 있고 플라스틱 비슷한 걸로 생긴 것도 있죠. 어쨌든 그런 이쑤시개들은 끼인 걸 팔 때 잇몸을 자극을 심하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일자로 쫙 뻗어 있잖아요. 그러면 치면을 따라서 어떻게 부드럽게 이렇게 청소를 하겠어요? 그냥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와 이 사이에 볼록 올라와 있는 걸 덴탈 파필라라고 하는데, 얘가 자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얘가 내려가면 여기 음식물이 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워터픽 좋은데, 워터픽 좋습니다. 근데 그거 들고 다니기 좀 힘들잖아요. 부피가 좀 커요. 그럼 뭘 해야 될까? 바로 치실입니다. 치실보다 더 중요한 청소법은 없어요. 무조건 치실이에요.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치실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치실 쓰니까 이 사이가 계속 벌어지고 막 그러는 것 같던데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신데, 치실로 이 사이 절대 못 벌려요. 치실로 청소가 됨으로써 거기가 비게 느껴지는 거지, 치실의 힘에 의해서 이 사이가 벌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치실을 반드시 하루에 한 2번 최소한 사용해 주시면 치아 건강 지키실 수 있을 거예요. 교정을 하신 분들은 네. 유지장치를 평생 붙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에. 거긴 치실을 어떻게 쓰나요? 못 쓰죠. 못 쓰는데, 유지장치를 보통 어디 붙이냐면 씹는 면 상방으로 붙이진 않아요. 잇몸 쪽 하방으로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장치가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하시고 그 아래는 사실 치과를 가셔야 됩니다. 보통 나라에서 1년에 한 번 20세 이상에 한해서 보험을 해주잖아요. 교정 유지장치 오래 끼고 계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하지 마시고 더 자주 가세요. 그래 봐야 1년에 2번 내진 3번이니까 더 자주 가서 치석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청량 음료, 바로
탄산, 콜라나 사이다 이런 류의 그 탄산류의 음료들은 이가 상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탄산수로 한정 지었을 때 이가 그 탄산수에 노출돼 있는 시간이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입안엔 침이 있잖아요. 이 침이 중화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원샷 하면서 쫙 마신 거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놔두고 깨작깨작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럼 입안에 계속 탄산이 있죠. 침의 중화 능력이 작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 마시고 그냥 물로 헹궈 내버리면 괜찮은데 이걸 입안에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자주 마시는 거예요. 입안에 두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가 손상되는 정도가 커집니다. 치아 제일 바깥층에 에나멜이라는 범랑질이라는 아주 단단한 층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제일 단단해요. 근데 이 범랑질조차 탄산에는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시실 거면 한 번에 마시고 여러 번 마시면서 오랜 기간 놔두고 마셔가지고 입안에 그 당이나 탄산이 계속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빨대로 마시면 괜찮나요? 아니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진짜 핫한 게 탕후루잖아요. 원장님이 생각하는 탕후루는 정말 치아에 안 좋나요?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이게 설탕을 바깥 코팅하는 거잖아요. 당이 치아를 썩게 하는 균의 먹이가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노출 시간에 비례한다는 게 여기서도 설명이 되는데 끈적끈적거리는 거를 씹고 이렇게 먹으면 우리 치아가 맨들맨들한 동그란 모양이 아니잖아요. 어디는 파여있고 어디는 솟아있고 이런 울퉁불퉁한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양인데 들어간 쪽에 설탕이나 그런 끈적끈적한 게 딱 붙어버리는 거죠. 그거를 제때제때 다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붙은 채로 계속 있어요. 그러면 그냥 콜라 1시간 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가 썩는데 제일 이제 안 좋은 게 사탕이나 카라멜류인데 탕후루가 거기에 최정점이죠. 바깥에 설탕을 그렇게 끈적끈적하게 해놨으니 이걸 먹고 씹을 때 얼마나 그게 이 사이사이에 많이 끼겠어요. 그거를 바로바로 제거를 막 다 꼼꼼하게 해주고 이런 모를까 치아 건강엔 최악의 적이 탕후루가 되겠습니다.